보은 속리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 도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겨울방학 초등 학력 도약 이응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 능력에 따라 방학 중에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아파트 시장은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률이 충청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천시가 이달부터 구내 식당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외부 식당을 이용하자는 건데 직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 보은 속리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도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어려운 이웃들은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옷차림이 두껍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목도리와 마스크, 귀마개 등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했습니다. 몸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을 막기 위해 패딩 점퍼로 아예 머리 전체를 감싼 이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추워요. 입에 입김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오늘 너무 춥길래 그냥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끼고 내복도 입고. 며칠 전과 차원이 다른 추위에 발걸음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 거. 나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막 다 싸맸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는 유독 더 춥게 느껴집니다. 밤새 차가워진 박스를 만지면 금방 손이 아리지만 일부러 많이 움직여 극복하고 있습니다. 손이 참고도 해요. 이거 안 하면 누가 뭐 옆에서 뭐 밥숟갈 이런 거 떠줘요. 이거 해야 뭐 돈이 생기죠. 혹한의 날씨에 60대 독거노인은 온종일 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집안 가득한 냉기를 하루 종일 작은 전기장판에 의지해 견뎌내고 있습니다. 막루들이라는 사람이랑 뭐 일도 없고 또 나이 먹었고 또 현장에 또 일도 안 써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 보은 속리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제천 영하 18도, 청주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며 추웠습니다. 이 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른 뒤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겠다며 시설물 피해 예방과 난방기 화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도내 전역에 사흘째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파 신고와 한랭 질환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38건이 발생해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저녁 9시쯤엔 보은군 탐부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A씨가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번 주 대부분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초등 고학년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해서 어려운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이에 따라 가계 부담을 무릅쓰고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역할은 없을까요? 충북교육청이 겨울방학 초등 학력 도약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겨울방학이지만 아이들이 나와 학업에 열중합니다. 1년 후면 중학교에 입학할 5학년 가운데 희망자 20여 명으로 반별로 국어 독서 토론과 수학 복습 그리고 심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왔는데 심화 문제 그런 거 푸니까 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해 6월 충북교육청은 초등 실력 따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방학 전 총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력 수준을 확인한 뒤 방학 중에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하는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엔 사교육 부담 능력에 따라 방학 중에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겨울방학이 공교육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공교육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로 삼고자 겨울방학 학력도약 이응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처음 시작한 초등 학력 도약 교실엔 82개 학교가 참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심화학습과 그동안 부족했던 거에 대한 결손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1:1 학습이나 맞춤형 소규모 학습을 통해서 학습 코칭도 하고 특기 적성과 돌봄의 주안점을 둔 늘봄학교와 달리 학력 도약 교실은 말 그대로 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부 강사가 아닌 담임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기에는 변수가 많지만 지난해 충북의 아파트 시장은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률이 충청권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아파트 가격 하락률도 충청권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률은 73%로 충청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분양평가 전문 회사인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최근 5년치 민간 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11만 5천여 가구 중 45.5%인 5만 2천여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30.8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국내 경기가 좋지 않고 갖가지 변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1순위 마감 비율을 보면 2020년 76.3%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2%로 1순위 마감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북, 충북,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만 놓고 보면 충북이 73%로 가장 높았고 충남 58.4%, 대전 53.2%입니다. 충북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낮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 우수 입지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세종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가장 컸고 충북이 가장 낮았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제천시가 경기 불황에 허덕이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달부터 구내식당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고물가 속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가 직영 운영하는 구내식당입니다. 한 끼에 4,000원, 고물가 속 착한 가격에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어 구내식당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내려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적인 이점과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식수 인원을 250명에서 1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로 나가 식사하라는 겁니다. 제천시청에서는 구내식당을 축소 운영하게 되면서 직원들의 발길을 인근 식당으로 유도를 하여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치상으로는 일주일에 300명, 한 끼에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300만 원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입니다. 오히려 이제 뭐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우리 나와가지고 바람도 쐬고 커피도 한잔하고 하면서 더욱 팀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장 시청 앞 이 음식점은 이날만 40인분 예약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없어 포기했던 점심 장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꾸준하게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음식점 사장님들, 소상공인한테 꾸준한 도움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운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외부 음식점에서 한 끼를 사 먹으면 구내식당보다 2~3배가량 비싸기 때문입니다. 14만 원인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올해 10,000원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도 무산됐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직원들의 정액급식비를 동결하면 실질적인 감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에 따른 구내식당 축소로 인한 외부 식당 이용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은 한층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천 하소동 화재 참사와 코로나19 등 지역 상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내식당을 축소 운영해온 제천시. 시는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우선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10여 년 이상 동결됐던 등록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다수 대학들이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등록금 인상이 신입생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 등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의결했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음에도 물가 인상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인상을 밀어붙인 겁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받는 지역대들은 교육부의 동결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대학들 입장에서 국가장학금 제외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는 일찌감치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대학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50% 가까이 되는 지역 사립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십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 속에 우수교원 확보나 교육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신입생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인상 결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여러 대학들이 좀 십수년째 등록금 동결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재정 개선 고려하더라도 그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쉽지 않은 게 좀 현실이긴 하죠. 한편 사립대 총장협의회가 151개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교의 절반 이상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밭대와 충남대 등 대전 충남 지역 대학들이 이번 주부터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서도 등록금 인상 행렬에 동참하는 대학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 속에 충북대를 비롯한 9개 국가 거점 국립대가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과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만약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점 국립대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이 엄태영 의원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6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엄태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0여 명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였고 이는 내란 옹호, 범인 은닉, 특수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된 3천여 건을 적발하고 1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납부, 비과세,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산업단지와 창업 감면 기획조사가 36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주공항이 지난해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1997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청주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457만 9,221명으로 국내선 이용객은 311만 536명, 국제선은 146만 8,685명입니다. 청주공항의 지난해 연간 이용객은 전국 공항 중 인천과 제주, 김포, 김해에 이어 5번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청산의 민원실에서 국민행보민원실 인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국민행보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 환경과 민원 서비스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인증기간은 3년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민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행보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1인당 기존의 12회에서 24회로 2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해 월 20만 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로 소득과 재산 등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주시 우암동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청주시청을 찾아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74살 이복순 씨는 오늘 이범석 시장에게 지난 3년간 기초연금과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소득 가운데 매달 30만 원씩을 모아 마련한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 씨는 10년 전 친정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청주시의 보호를 받다가 돌아가셨다며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2시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성 서청주 IC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병맥주 상자 700여 개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깨진 술병이 도로를 뒤덮으면서 2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짐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